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우TV의 천영우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왜 이러는지, 군사 도발은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여정의 말폭탄과 북한이 하는 짓이 참 가관이죠. 지난 6월 16일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서 17일에는 인민군 총참모부가 4가지의 군사행동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금강산 지구와 개성공단의 연대급 부대와 화력 구분대를 전개하겠다. 두 번째가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민경 초소들을 다시 복귀하여 경계태세를 강화하겠다. 세 번째가 서해 포병부대의 전투태세를 강화하고 전방지역에서 경계태세를 높이고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 네 번째가 대남 삐라 살포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미 죽은 것을 다시 죽이겠다는 겁니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고 금강산 관광 중단한 지가 언젠데 또 죽이겠다.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확인 사살하겠다. 남북 관계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북한이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 던지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왜 이럴까요?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방식을 보면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고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하고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과격하게 나올 만큼 왜 화가 났을까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희망 고문 때문입니다. 희망 고문을 어떻게 했길래 그럴까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기대 수준을 너무 높여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들어 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발휘해서 한미동맹 바탕과 미국과의 결별을 각오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해주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다 재개하고 핵 포기하지 않더라도 경제발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준 겁니다. 그런데 2년을 기다려 봐도 미국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실제로 되는 건 없더라는 겁니다. 중재자니 운전자니 자처하면서 미국 간 협상에 끼어들어서 미국의 의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북한을 오도하고 하노이 정상회담이나 망치게 만들고 미북 관계에 꼬이게 만들어서 제재 해제는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연두 기자회견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미국과 싸워서라도 새로운 길을 갈 것처럼 떠들더니 말만 앞섰지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김여정이 문 대통령을 향해서 대미 굴종이니 사대주의니 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제재 때문에 숨이 막혀 죽겠는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때문에 국경까지 봉쇄하는 바람에 평양 시민들의 생계까지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화끈하게 퍼줄 생각은 하지 않고 아직도 미국 눈치나 살피면서 제재 탈행이나 하고 있으니 너무 한심하고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그간 참을 만큼 참아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더 못 참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속이 뒤틀린 상황에서 전단 문제가 터진 겁니다.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서 2018년 5월 1일부터 전단 살포를 막아주겠다고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박아서 문서로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서명까지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이것 하나 못 지키니 그동안 겨우 참아왔던 분노가 드디어 폭발한 겁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면 하지를 말든지 했으면 지켜야지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전단 살포가 북한에게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 사람들은 전단 때문에 저럴 리가 없다. 미국을 겨냥한 거다.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고강도 압박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기저에 깔려있는 누적된 불만이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는 것은 맞고 미국에 대한 원망이 큰 것도 맞고 대북 제재에 목을 매는 것도 맞지만은 분노와 좌절이 임계치에 도달하게 만든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은 전단입니다. 전단 하나만으로도 북한이 발작을 할 만한 충분한 위력을 가지는 이유는 제가 52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대규모 경제 지원이나 제재 해제가 가시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판을 깨지 않으려고 전단 살포에 좀 더 절제된 방식으로 접근할 수는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전단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워낙 큰 이슈고 너무 아픈 문제입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에서 달성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판문점 선언에서 전단 살포를 적대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전단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면 북한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7일 담화에서 김여정의 입으로 김정은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신성시하는 것 가운데도 제일 중심핵인 최고 존엄이라고 하면서 김정은 모독을 신성모독으로 정의했습니다. 김정은을 모독한 것은 우리 인민의 정신적 핵을 건드린 것이며 이것만은 절대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김여정을 내세운 데 대해서도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 존엄을 사수하는 일은 김일성 교회 성직자인 당 간부들과 광신도들의 몫이지 교주가 직접 나설 일이 아닙니다. 교주 집안의 제2인자가 최고 존엄의 수호자로 나섰다는 것은 여기에 부여하는 무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애꿎은 연락사무소냐? 연락사무소가 무슨 죄가 있다고 폭파하나?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북한에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은 문재인 정부에게는 대북 정책의 성과를 상징하는 기념탑, 신주단지, 사당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연락사무소입니다. 북한에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여기에 부여하는 가치만큼 아프게 할 수 있는 게 연락사무소입니다. 북한에 연락할 일이 있으면 남북 직통전화로 하면 되지. 남북 연락사무소가 없다고 북한에 불편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무슨 일만 생기면 연락사무소부터 닫습니다. 벌써 6번이나 닫았기 때문에 이제 닫는 것만으로는 분노 표시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폭발을 선택했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표는 뭘까요? 우리 정부를 겁박해서 당장 전단 살포 막을 실효적 조치를 취하게 만들고 이게 성공하면 그 여세를 몰아서 대북 정책을 북한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겠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굴종이 아니라 행동으로 굴종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레짐 체인지를 해서라도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바꾸어 놓겠다는 의도입니다. 김여정이 이번 위기는 값을 계산해야 종결된다. 올바른 실천으로 보상하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에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군사행동, 국지도발로 이어질까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군사적 도발 없이 협박만으로 문재인 정부의 굴복을 받아내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북한이 군사행동을 결심할 때는 보통 이번처럼 요란스럽게 떠들지 않습니다. 우리 군이 미리 철저히 대비하도록 친절하게 알려주거나 틈을 주지 않습니다. 북한이 절대로 군사도발을 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은 실제로 사상자가 날 군사도발을 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군사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북한이 노리고 있는 대북정책 전환 목표는 완전히 물거품이 됩니다. 제재 해제도 더 어렵고 전단 살포 중단도 불가능해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기사회생할 희망은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아무리 모욕하고 조롱해도 문재인 정부만큼 북한에 대한 이해심이 깊고 우호적인 정부를 만나는 것은 앞으로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한국군이 응징에 나설 경우에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으로서 개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국군이 절대로 응징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북한이 군사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북한의 오발이다, 실수다 하고 국방부가 북한의 변호인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일단 사상자가 나오면 응징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금년 들어 신형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했지만은 우리 군의 포병 화력이 북한의 2배나 될 뿐 아니라 정밀도에서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거기에다가 북한은 포를 쏘려면 갱도에서 포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고 살아 돌아가기가 힘들지만은 우리는 현 위치에서 유계진지에서 방어된 자리에서 즉각 보복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10년 전 연평도 포격을 감행한 것은 자기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감히 대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오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휴전 이후 처음으로 황해도 본토를 포격하는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 이후에 전단을 날릴 때마다 원점 타격하겠다고 위협을 했지만은 기껏해야 인명피해가 날 수 없는 것을 골라서 몇 발 위협 사격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의 반격이 북한에게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지금은 핵무기 수십 개를 갖고 있고 미국까지 공격할 ICBM까지 개발했다고 기세등등하지만은 전방이나 서해에서 함부로 도발했다가 우리 군의 보복으로 일순간에 부대 하나 날아가면 그 수모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도 한국이 가차없이 단호하게 응징보복하게 되면 핵무기가 만병통치약이라는 북한의 미신을 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 군에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재래식 응징에 북한이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핵으로 대응하려면 북한이 생존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하는데 전단 막는 게 아무리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라고 해도 생존을 걸만한 그런 일은 못 됩니다. 그럼 북한이 판문점 선언, 남북 군사합의서 이런 거 파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파기해주면 우리에게는 좋지만은 파기 선언은 하기 어렵습니다. 판문점 선언 2조 1항은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행동을 모두 적대행위로 규정해서 한미연합훈련도 적대행위라고 주장할 근거를 북한에 제공하고 전단 살포까지 금지시켜 놨는데 그렇게 북한에게 유리한 합의문을 왜 파기하겠습니까? 남북 군사 합의는 북한이 기습 공격을 준비해도 우리가 공중에서 근접 감시 정찰을 못하고 동향을 사진 탐지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안보를 해칠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합의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대북 정책의 성과로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북한이 우리 정부를 괴롭히는 데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반을 통해서 파기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 안정과 군사 안보에 이렇게 소중한 장치들을 파기하는 것은 자회행위가 됩니다. 북한 총참모부가 검토하겠다는 조치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거 없습니다. 북한도 대남 전단 살포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코미디 같은 소리고 비무장지대 내에 다시 초소 만들겠다는 것도 우리 군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북한군이 더 막기 쉬운 곳으로 제발로 기어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개성공단에 군대를 배치하겠다는 것도 산 뒤에 숨어있는 잘 보이지 않는 부대를 우리 포병들이 조준하기 쉬운 가까운 평지로 전개하겠다는 건데 그게 우리에게 뭐 대단한 위협이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협박이 워낙 잘 먹혀 들어가니까 협박 강도를 더 높이면 대북 전단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가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른 현안까지 해결하려는 그런 의도로 전방위 공세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문재인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어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할 명분만 제공하고
전단 금지할 기회까지 날려보내면 모두 허사가 됩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북한이 꼬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든 남북 관계에서든 미움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움직일 힘과 의지가 없을 때 능멸과 조롱을 받고 무시당하는 겁니다.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이 두려워하고 북한을 움직일 레버리지를 지키고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정우 TV의 천정우였습니다.